새벽 6시 노량진 수산시장 골목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생선 장수들의 목소리만 들려야 할 시간, 검은 승용차 5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한 남자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고등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백발의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생선 장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0분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 민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휴대전화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미납요금 알림, 연체 안내 문자, 병원비 독촉장까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8살 남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빠? 뒤에서 들린 작은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8살 딸 지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지민아? 아빠가 한숨 쉬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이불 속에서 조심조심 내쉬던 한숨까지 들켰구나 싶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얼른 들어가서 자렴. 오늘은 따뜻한 국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저께도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 장사 잘 되면 아빠가 미역국 끓여줄게.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낡은 장화끈을 조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더 이상 아이에게 미안한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수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혔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얼음을 부어 넣으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고등어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옆 가게는 5,000원인데요. 민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생선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님이 돌아서도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어머님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되네요. 얼마나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는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는 12만 원, 오늘 장사해서 벌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민수 씨, 약속 기간이 다 됐는데요. 민수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어머니 수술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오늘까지입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정장 남자 중 하나가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얼음 상자가 기울어지며 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장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까지 돈을 가져오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만 하죠. 점심때가 지나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민수는 팔리지 않은 생선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생선이 참 싱싱해 보이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직접 받아온 것들이에요. 이 고등어 2마리 주세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할 때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좌판을 비우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구나. 괜찮아. 아저씨가 찾아줄게.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정육점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민호야, 어디 갔었니? 엄마.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여자는 민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좌판으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손이에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일도 바쁜데 남의 아이를 위해 뛰어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할머니는 고등어 값을 치르며 덧붙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오래 장사하셨나요? 3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은 몇 분이세요? 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버텨야죠. 할머니는 생선을 받아들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수입니다. 민수 씨,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가 떠나간 후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다시 검은 정장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는 됐나요? 민수는 오늘 하루 번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14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내일까지만 더 기다려 주세요. 꼭 마련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장 남자가 손을 들어 민수를 밀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고등어를 사간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위험하니까 가세요. 정장 남자가 할머니를 무시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남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뛰어다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정장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컸습니다.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장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알기나 해요. 할머니는 정장 남자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옳은 일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위협하지 말고. 정장 남자들은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면 도망가거나 무서워했는데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에 점이 있나요? 별 모양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생일이 2987년 4월 15일인가요? 이번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대 맞구나. 정장 남자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나선영이야. 그대, 어머니야.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는 자신이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교통사고 때 기억을 잃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대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어. 할머니, 아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찾아다녔어. 어깨에 별 모양 점만 기억하고 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작 남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하지만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해요. 그때 어머니가 정작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울개발 대표이사 나선영. 정작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울개발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을 정리하고 사라지세요. 다시는 제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정작 남자들은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양어머니의 수술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빠, 할머니 수술 잘 될까요? 지민이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다리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건강하셔서 금방 나으실 거야.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따라 비서 같은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지민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지민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어색한 듯 민수 뒤로 숨었습니다. 지민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지민이의 작은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참 예쁘구나. 아빠 닮았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계신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민수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가 조용한 곳으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한울개발 대표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응. 그대를 잃고 나서 미친 듯이 일했어. 그대를 찾기 위해서라도 돈과 권력이 필요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깨의 점이야. 그리고 그때 그 아이를 찾아주는 모습에서 확신했어.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싶어요. 왜? 이제 걱정할 일 없어. 회사에서 일하면. 그곳이 제 자리예요. 사람들이 저를 믿고 찾아오는 곳이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 뜻대로 하자. 대신 가끔은 어머니 얼굴 보러 와야 해. 그때 복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정작 남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어디 있어? 나와. 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포기를 안 했구나. 어머니는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고 비서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10분쯤 지나자 경찰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남자들은 불법 채권업과 협박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힘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지.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어머니가 있어.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모를 찾았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단골 손님 박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대단한 분 아들이라면서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에이, 겸손하긴. 어쨌든 다행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승용차 몇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분이 하늘개발 회장님이래요. 정말? 왜 여기에? 어머니는 곧장 민수의 좌판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셨어요?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일터를 보러 왔지.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주변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정말 민수 씨가 회장님 아들이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어머니는 민수의 생선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말 싱싱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그때 시장 상인회장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시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민수가 여기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어머니는 김 사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장 현대화 계획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한울개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은 깜짝 놀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지민이는 아빠에게 달려오다가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도 오셨네요. 그래, 할머니가 아빠 일하는 곳 보러 왔어. 어머니는 지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녀 학교는 재밌었니? 네, 오늘 그림 그리기 시간에 1등 했어요. 정말? 할머니한테도 그림 그려줄 수 있겠니? 네. 지민이의 환한 웃음에 어머니도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쯤 시장에 머물며 여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식사하자. 지민이랑 같이. 네, 어머니. 어머니가 떠나간 후 시장은 한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해요. 회장님이 아들이라니. 그래도 여전히 여기서 장사하시네요. 대단해요.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할머니가 회장님이잖아요. 민수는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직하게 일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아빠는 계속 생선 아저씨 할 거예요? 그럼. 아빠는 여기가 좋아. 지민이는 어때? 저도 좋아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됐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순간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한 달 후 민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찾아왔고 지민이는 새로운 할머니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 오시는 날이에요? 지민이가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바쁜 분이시거든. 매일 올 수는 없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지민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하늘개발기획부장 최진혁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회사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 걱정이 많으십니다. 무슨 걱정이요? 아드님이 이런 곳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게 체면상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최진혁의 말에 민수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이라니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런 뜻이 아니고 회장님 아드님이시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게 그때 옆 좌판에서 장사하던 이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요? 우리 민수는 이 시장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맞잖아요. 돈 많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수는 최진혁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장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알아서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어머니도 제 뜻을 존중해 주세요. 최진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이나 거래처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장님 아드님이 시장에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장님,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전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다고. 최진혁이 떠나간 후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건 기뻤지만 이런 부담까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우리 회사 사람이 갔었다면서? 네, 어머니. 미안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걔네들이 알아서 한 일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야, 혹시 부담스럽니? 내가 나타나서.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응? 저를 그냥 김민수로 봐주세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하늘개발 나선영 회장의 숨겨진 아들, 노량진 시장서 생선장사. 기사에는 민수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극적인 재회, 시장에서의 소박한 삶 등등. 아빠, 이건 뭐예요? 지민이가 신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아. 하지만 민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될 테고 평범한 생활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장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 아들이래요. 정말 신기하네. 부자인데 왜 여기서 일하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생선을 팔러 온 손님보다 구경하러 온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죠? 저는 KBC 방송국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다시 이런 일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뭐가 문제인가요? 전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기자 양반, 우리 민수 괴롭히지 말아요.
여기서 장사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민수는 이 시장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에요. 상인들의 지지에 민수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장이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빠가 정말 회장님 아들이냐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니? 아빠는 그냥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지민이의 순수한 대답에 민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방송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민수가 망설이고 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기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기자들이 일제히 어머니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제 아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곳이라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기는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기자들이 당황하자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민수는 우리 시장의 자랑이에요. 어떤 부자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회장님, 민수를 믿고 맡겨주세요. 우리가 잘 챙길게요. 상인들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어머니는 기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사 쓰실 거면 이렇게 써주세요. 한울개발 회장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따뜻한 청년이라고. 그리고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어머니와 민수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도 그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항상 뒤에서 지켜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오후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지민이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손녀, 학교는 어땠니? 오늘은 아빠 자랑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어머니와 민수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가 제일 똑똑해. 그때 양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잘 되어서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달려가서 양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양어머니는 나선영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비까지.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민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네요. 나선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4명의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요. 그럼 우리 지민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게. 민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석 달 후
노량진 시장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울개발의 지원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됐고 상인들의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신문 봤니? 이웃 자판의 박 아저씨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기사인가요? 우리 시장이 모범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대. 그리고 너 이야기도 나와 있어. 민수는 신문을 받아 읽어봤습니다. 기사에는 정직한 장사꾼 김민수 씨의 진정한 성공 이야기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에이, 부끄럽네요. 뭐가 부끄러워? 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잖아.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아빠.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지민이는 아빠 자랑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래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아빠 멋있다고 해요. 민수는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회사 일 일찍 끝나서. 어머니는 지민이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녀, 오늘은 뭐 했니? 할머니, 오늘 그림 그리기 숙제 있어요. 우리 가족 그림. 그래, 할머니도 그려줄 거야? 당연하죠.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지민이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안 울어.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때 양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매일 시장에 나와서 민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양어머니는 나선영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며느리를 둬서.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민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자 민수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회사에 잠깐 들를 수 있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임원회의에서 너를 소개하고 싶어서. 물론 억지로는 안 할게. 민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지 않니?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일터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한울개발 본사를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새삼 어머니의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임원회의실에서 어머니가 민수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민수입니다. 임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그때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회사 일을 배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이런 큰 회사를 이끄시는 것도 대단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너와 지민이 그리고 어머님.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회사는 어땠어요? 크고 멋있었어.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시장이 더 좋아. 저도 시장이 좋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민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잘 생각했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게 바로 성공이야.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시장 갈 거예요? 그럼 매일 가야지. 그럼 저도 학교 끝나고 갈게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 알고 있니? 왜요? 지민이 같은 딸과 좋은 할머니들, 그리고 시장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벽 6시 민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숨이 아니라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좌판을 펼치며 민수는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새벽 6시 노량진 시장에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정직한 생선장수 김민수의 하루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노량진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통로, 현대적인 시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특별한 날이지? 박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은 민수와 어머니가 다시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 준비한 작은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빨리 준비해요. 지민이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지민이는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정말 예쁘네. 할머니가 사주신 옷이에요. 그때 양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런 좋은 날에 뭔들 못하겠니? 양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고 요즘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옆 좌판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팔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회장 김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 시장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때 검은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내렸지만 오늘은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오늘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도 정말 예뻐요. 어머니는 민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1년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어머니. 김 사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울개발에서 우리 시장을 사회공헌 모범 파트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아들을 찾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가족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울개발은 이 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때 지민이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시장의 모든 분들께
저는 지민이에요. 지민이의 귀여운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에 새 할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아빠가 더 밝아졌어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장 아저씨, 아줌마들도 모두 우리 가족이에요. 매일 맛있는 것도 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와 할머니들이 있으니까요. 지민이가 편지를 다 읽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를 받은 양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6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친아들처럼 사랑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아드리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나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두 어머니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어머니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기 이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어머니가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할머니가 자주 올게. 양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부자라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도 시장 갈 거죠? 당연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잖아. 좋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실 거야. 민수는 딸을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새벽이 되어도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때문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 내일이면 또 만날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잠든 소중한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밖에서는 새벽 6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와 생선장수 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또 하루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